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퇴직소득세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아예 엑셀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일단 퇴직소득세 얼마 나올까요?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사실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정보를 다 찾아다가 이렇게 저도 재무계산기로 입력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자동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건 너무 좋지만 생각보다 번거로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근속연수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급받는 퇴직금만 알면 이제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작에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다운로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나면 댓글에다가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퇴직소득세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 방법 이전에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 만든 이 계산기, 이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 실습까지 같이 진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의 퇴직소득세는 직접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근속연수를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자, 만약 내가 3,333일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몇 년일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근속연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가 있고요. 자, 하나는 퇴직소득세 산정할 때 근속연수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퇴직금 산정은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띡 곱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3,333일을 근무했다면 365일로 이렇게 나눠서요.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속연수는 9년 1개월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퇴직소득세 산정할 때 근속연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를 길게 적용받으면 받을수록 근속연수 공제가 높아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산정할 때 근속연수는 9년 1개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10년으로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뭘까요? 자, 일단은 9년 몇 개월, 아니면 1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개월 수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얘네들은 올림해버립니다. 올림. 뭐 반올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1일 단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1년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는 두 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셀프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자, 내가 만약 6년 1개월 근속한 회사에 다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6년 1개월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올린다 그랬죠. 개월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는 7년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일단 퇴직금과 근속연수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속연수 계산하는 방법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질문 주시면 안 돼요.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주시면 영상을 끝에만 본 거예요. 그렇죠? 걸러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전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알면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잠깐 알려드리면, 자, 일단은 세전 퇴직 일시금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급받는 퇴직금이 있겠죠? 자, 여기에 근속연수 공제를 해줍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뒤에 보면 표가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아주 긍정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세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분과 연승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과거의 이름이지만 현재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근속연수를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를 한번 곱해주는 연분 연승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환산급여 계산되고요.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표가 있습니다. 표가 무려 3개가 있어요. 소득세율,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그다음에 근속연수 공제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하는 게 번거롭고 생각보다 오류도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 계산이 되고요. 과세표준의 친구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2023년 소득세율도 개정이 됐고요. 가장 낮은 세율은 6%, 가장 높은 세율은 45%의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승 한번 적용해 주고요. 산출세 계산된 다음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엑셀 계산기에는 지방소득세까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산출세까지만 반영해서 계산을 했으니까요. 실제로는 지방소득세가 10%가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 그냥 엑셀에 다 넣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예시 그냥 하나 보시면 15년 근무했다. 그러면 10년 초가 20년 이하 구간이죠. 근속연수 15, 그럼 15 빼기 10은 5. 자, 5년 곱하기 25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근속연수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750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세금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표도 있습니다. 외울 수가 없죠.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죠? 환산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공제를 해주고 있는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율은 또 무려 8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면 여기에다가 세율이 곱해서 계산이 되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의 세율은 소득세율 적용이 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율들을 우리가 몽땅 다 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이전 영상에서 촬영했던 것들 복습 차원에서 잠깐 살펴보시면요. 근속연수 10년에 퇴직금 예상수령액 5천만 원이다. 세금 쭉 계산하게 되면 74만 8천 원 정도, 실효세율료는 한 1.49% 정도의 세금이 발생된다. 자, 근데 뭐 5천만 원에 대비해서 74만 8천 원은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4만 8천 원을 내가 오늘 당장 다 소비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IRP 계좌에서 장기간 이체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 10년도까지는 30%를 깎아주는 거고요. 자,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깎아서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IRP 계좌를 통해서 지급받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더라도 40%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지금 당장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IRP 계좌로 옮겨 넣으시고 그 다음에 10년 차까지 쭉 인출을 해요. 나는 돈은 필요 없는데 인출하고 싶지 않다. 그렇더라도 매년 1만 원씩은 계속 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퇴직금 감면을 위한 연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금은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수령 한도를 위한 연차, 그 다음에 퇴직금 감면을 위한 연차는 달리 적용이 됩니다. 달리 적용. 그 부분에 대한 영상들도 제 영상 잘 찾아보면 꼭꼭 숨겨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근속연수 15년에 퇴직금 예상 수령액 1억 원. 원래는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만들어 놓고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찌됐든 계산해보면 한 230만 원 정도, 실효세율료는 약 한 2.39%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예시는 근속연수 20년에 이제 퇴직금 예상 수령액이 1억 5천만 원이다. 계산했더니 약 4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고요. 실효세율료는 약 한 2.71%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30년입니다. 30년 근속연수 퇴직금 예상 수령액 3억 원이다. 계산하면 약 1천만 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세율료는 자 3.62%가 계산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자, 이제는 뭘 할 수 있다? 엑셀로 아주 쉽게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엑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기라고 해놨고요. 자,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왠지 깨질 것 같아서 다 잠궈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0년 근속했다. 그럼 10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금이 만약에 뭐 9천만 원 발생됐다. 일십,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 단위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 원 단위로 안 하고 원 단위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는 317만 5천 원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10% 정도가 추가적으로 부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추가적으로 가산된다. 그럼 계산할 때는 곱하기 1.1. 이거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냥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는 지금 영상과 달리 제가 공유한 파일에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근속연수가 뭐 한 30년 된다. 퇴직금 한 3억 원 받았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입력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한 986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퇴직소득세 잘 계산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퇴직소득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속연수 공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소득세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원래는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근속연수와 세전 일시금 정도만 기입하게 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셀프 계산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는 누구나 쉽게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근속연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퇴직금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근속연수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기를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합산해서 최종 퇴직소득세와 비교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계산기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뭐 만들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외시켜 놨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에 대한 이익 여부를 따지는 계산기는 만들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시금 수령보다는 IRP 계좌 이전한 다음에 장기간 길게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목돈 활용에 따른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한 상태에서 1만 원씩 꾸준히 인출하시게 되면 한 11년 차부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뽑아다 쓸 수 있고요. 이때는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절세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보다는 어찌됐든 IRP 계좌로 옮겨서 인출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